네, 최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게 되면 학대 행위자와 또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적어도 늑장 대응은 막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거란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리가 능사만은 아니라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변현숙 변호사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그 학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 네. 많이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 어떤 이 사건의 심각성, 국민적 공분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호되지 못하고 분리 조치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혐의로 끝나서 네.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그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았고 그로 네. 인해서 어저께 시행된 즉각 분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학대 처벌법도 아동복지법에도 분리 보호 조치는 하게끔 돼 있는데 네. 이 즉각 분리 제도, 이 즉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전에는 어떤 제도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이론상으로 봤을 땐 예. 기존의 아동학대 처벌법 상으로도 즉각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네. 기존의 아동학대 처벌법은 좀 더 요건이 엄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정에 이런 단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급박 현저한 경우.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거는 또 해석의 여하에 따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를 좀 쉽게 하고자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각 분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과잉 조치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제도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네. 이전에 2회 이상 신고가 된 경우에 즉각 분리를 가능하도록 했고 이것이 마치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악용되려고 하면은 그런 즉각 분리 조치가 기계적인 적용이 되어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이 제도의 그런 규정은 무조건적으로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을 때 기계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분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들어가 있는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 적시 분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즉각 분리와 적시 분리. 이게. 이렇게 사전적 용어로 따지면 네네. 적시라는 거는 그 상황이 있는 그 순간에. 즉시, 예, 네, 예. 그 즉시를 얘기하는 거고. 네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아, 즉각이라는 반대로. 거를 네. 그 상황에 있는 즉시를 말하는 거고 예. 적시라는 거는 알맞은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 상황이 바로 즉시 분리되어야만 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또 아동학대라는 거는 신체적인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 성학대, 방임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즉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맞은 적절한 때에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적시가 결국은 즉각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즉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네. 뭔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네, 뭔가 맞아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즉각 분리되는 게 결국 아동한테는 심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즉각 분리, 적시 분리 이게 제대로 취해지려면 그 학대 피해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 지금 준비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저희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네. 그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즉각 분리를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 군데를 규정을 해두긴 했어요. 하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게 학대 피해 아동 쉼터라는 곳인데 예. 이것은 현재 전국에 7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는 한 30여 곳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되게 부족하죠.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면은 예. 2013년도에는 6,700여 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24,000여 건 해서 한 5년 동안 거의 3, 4배 가량 이상 증가했는데 네. 그에 반해서 시설들을 그만큼 증가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수용 시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만 건 단위의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추가를 한다고 해도 100여 건, 100여 곳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이 그 시설에 갔을 때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게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계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것을 담당하나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을 직접 뭐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못하고 네네. 그 시설에 있는 다른 복지사, 전문가들이요? 예. 복지사들이 보통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어찌됐건 그 전담 공무원과 연계된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의 역할들이 중요하죠. 예. 좀 놀라지 않도록 처음에 잘 이렇게 아이들에게 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분들이 네. 또 시설에 잘 배치가 네, 돼야 되겠다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분리뿐만 예. 아니라 분리 이후에 그 예. 아동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여기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인 아동 학대 예방책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동 학대를 좀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동 학대라는 것은 참 우리가 예전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 아이는 훈육의 대상 하기 때문에 뭐 체벌을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선이 좀 모호한 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강제적으로 개입한다거나 가정의 그런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문제로 어떤 강제적인 개입을 해서 분리를 강제로 시킨다거나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받는 아동들이 뭐 사실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직접 얘기하고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이제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는 분들 외에 모든 분들이 다 활발한 신고를 해서 아동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현숙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